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휴 전날입니다. 오늘 29일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 누구입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관진 육군 대장 출신.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심지어는 무서워서 표적을 갖다가 사격할 때 표적을 김관진 장군의 얼굴을 갖다가 거기다 사적 표지판 놓고 코부터 맞춰 나가는 그런 북한이 바로 그렇게 병사들에게 교육을 시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관진을 죽여라, 이것이 북한의 아주 유일한 명령입니다. 어쩌면 김정은의 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김관진을 무서워합니다, 북한이. 이 북한이 무서워하는 군인 김관진 장군이 갑자기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대한민국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청와대에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김관진을 찾고 있습니다. 김관진 어디 갔어? 북이 무서워한 군인 김관진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 총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여론이 아주 올라가고, 그러면서 아주 이 대응하는 방법이 정말 졸렬하다.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국민이 처참히 죽고 처참히 사격을 받고 열 발의 총성을 받고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그 부유물, 소위 말해서 이 구명대, 이걸 구명 고무 동그란 보트가 아니고 동그란 뭐라 그럽니까? 튜브를 잡고 지금 이렇게 허우적이고 있는 사람에게 총을 10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기름을 갖다가 10리터인가 10몇 리터 몇십 리터를 부어가지고 소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무도한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소위 정부가 북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총살을 당하고 화형을 당한 데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고 응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응전을 하지 못하니까 국민의 여론이 커지면서 인터넷 일각에서는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게 뭐냐?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하는 김관진을 불러내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국방장관을 세워라. 등등 김관진 장군을 추억하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도하 언론에는 그게 쫙 퍼졌습니다. 왜 퍼졌느냐? 언론에 퍼졌다는 것은 바로 네티즌들이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 북한 총살 사태를 다른 기사들 일부에는 김관진 등 당시 육사 출신들은 유능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이 그립다. 김관진을 지금이라도 국방장관에 임명하라.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김관진이 화제입니다. 지난 7월 11일 유튜브에 지식불나라는 어떤 채널에 게재된 북한도 극찬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위엄, 내가 무섭나? 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이날 조회수가 3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도 극찬한 군인 김관진, 김 전 실장의 프로필, 과거 정부에서 활약상 약 8분 정도 분량이 담긴 겁니다. 이러한 영상이 왜 이렇게 많이 보였겠느냐? 김 장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직후인 2010년도 12월 달에 국방부 장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당시 취임사를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 이 김관진 장군이 한 말입니다. 또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2012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쏠까요 말까요 하고 위에 물어보지 마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쏘아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경고하고 2013년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라.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강화도가 있다. 연평도에 폭격을 받았다.
그럼 연평도를 폭격한 도발 원점을 찾아서 어디서 도발해왔나를 찾아서 거기를 완전히 분쇄를 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군인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을 가장 극대화시킨 훌륭한 군인의 참 군인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진 장군이 지금 여기저기서 소환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 전 실장이 김관진 장군이 이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당시 황병서 북한 노동당 총정치국장 판문점 담판을 통해 가지고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그걸 갖다 김관진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김 전 실장의 존재 자체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김관진 장군은 이 1심에서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바로 이 사이버 댓글 사건으로 아니 김 장관이 사이버 댓글이고 뭐가 알겠습니까? 그 오로지 국방 그거 큰 국방이라는 목표에만 매진했던 이분이 말이지. 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입니까? 아울러 김 전 실장은 지난 6월 항소심 최후 진술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한주하십니까?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재판정에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서욱 국방장관이 명심 좀 하십시오. 예? 김관진 장군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정경두는 벤치마킹은 고사하고 그는 우선 아부부터 하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는 형편없는 아주 이름도 빼버려야 될 그런 국방장관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욱 국방장관은 이제 김관진 장군을 벤치마킹 하십시오. 군인의 존재가 뭡니까? 적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에게 적이 도발하면 응징을 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체득하는 겁니다. 강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국민이 평화롭게 시간을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은 퇴임 이후에도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갔다는 점에서 정권만 바라보는 요즘 군수 내부 모습하고 전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워딩인데 이 김 전 실장이 퇴임 이후에도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솔직히 해서 그분이 사이버 댓글을 뭘 알겠습니까? 근데 사이버 댓글 때문에 이분이 책임지고 지금 재판정에 참 억울하게 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김관진 장군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짓 한 건가? 라는 그런 저항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김 전 장군이 김관진 장군이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아야 되는가? 이분이 뭘 잘못했나? 오히려 그럼 뭘 잘못했나를 먼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라 이거야. 뭘 잘못했는가? 이 김 전 실장은 퇴임 이후에도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갑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책임진다. 요즘 장군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정경두 장군 같은 그런 그전 국방장관들을 비롯해서 일부 극소수 일부 장군들은 정권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군 수뇌부의 그런 모습들 참 치졸하기 짝이었고 군인은 살아서 군인이고 죽어도 군인인데 살아서까지 군인을 하지 않겠다는 민간인인데 계급장만 달고 싶다는 그런 식의 장군은 이 나라에서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는 그런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정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래서 군인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대통령이 비록 통수권자라더라도, 대외적으로 통수권자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전제된 상태에서 군을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찍어라, 만약에 대통령 그랬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군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 헌법상으로 군인은 정치적 중립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 국토를 지킨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매진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북이 무서워하는 군인 김관진, 청와대에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찾았다라는 제하의 그 조선일보 이 글은 그래서 상당히 멋들어집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 지금 마음을 한결 그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기분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신문에서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이게 나라냐? 김관진이 그립다. 북연평도 만행 민심 폭발,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 언론들의 각 언론들에 보면 지금 김관진 기사를 많이 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김관진이 그립다. 북연평도 만행 민심이 폭발했다. 파이낸셜 뉴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 사망한 그 총격을 맞고 불에 태워진 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조사에 나선 인천 해양경찰서가 공무원이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공무원이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네. 결국 북한의 연평도 만행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국민들은 북한의 만행과 정부의 대응에 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정부의 분노를 표출한 이 부분들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라든가 또 북한에게 무슨 대화를 하기 위해서 끈앞으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끈을 갖다가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대화의 끈을 잡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월북 의사 등과 상관없이 뭐 월북을 했니 뭐니 대단한 소리들을 했었는데 그걸 믿는 국민들도 없고, 한국 국민을 총살한 북한의 만행 오로지 알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것이 대부분의 지금 네티즌들의 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말이죠. 북한이 피살 만행을 저지른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어떤 누리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민간인을 사살했다. 이게 제정신이야? 우리도 이에 상관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글들이 또 많았고, 또 어떤 시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 도발 시에 선조치 후 보고하고 적이 굴복할 때까지 타격하라고 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립다. 때리고 골탕을 먹여도 바보처럼 평화만 외치더니 북한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경거망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군당국과 통일부 등 정부를 향한 비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제 군인 당국이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요번에 이게 다를 때는 군이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군 자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은 그래서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군인들 몇몇 때문에 대한민국 전군은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정치군인 몇 명이서 그걸 막을 뿐입니다.
군 당국과 통일부 등 정부를 향해서 비판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자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한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군사 합의 위반 사항이 아니다. 월북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신을 태운 것으로 보인다. 등 긴박한 상황과 맞지 않은 그런 대응을 내놓으면서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확확 부었다는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그렇게 공들이더니 결과가 한심하다. 군인이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건 이겁니다. 군인이 군인이면 군인이냐, 군인이 군인다워야 군인이지. 바로 이 말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워야, 여태까지 군인은 정말 군인다웠습니다. 대부분의 군인, 99.99%는 대한민국 군인은 군인답습니다. 그러나 0.00001%의 정치 군인들, 그것이 문제라는 바로 그것이죠. 다른 누리꾼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라냐? 월북이라는 등등, 코로나 때문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등등 북한 대변인 같다.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월북이라는 등 코로나 때문에 시신 불태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그걸 보니까 꼭 마치 북한 대변인 같다 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뉴스에 이 지금 누리꾼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김관진이 그립다. 북연평도 만행 민심이 폭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1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보고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애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 그 다음 날인가. 그것을 국민들은 다 보고서 아카펠라라고 그러죠. 아카펠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카펠라는 음악의 장르입니다. 아주 좋은 음악의 장르입니다. 아카펠라라는 것은 반주 없이 그 노래 소리 발성 자체로 해가지고 그 소리로 선율을 맞춰 나가는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그것을 들을 때냐 이런 얘기죠.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애도하는 댓글도 또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는 그렇게 이 국민들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회가 있습니다. 어떤 누리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불타 죽었다는데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또 국민은 돌아가신 애꿎은 사람 월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애들도 여기 다 있는데 너무 안 됐다.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으로 배려가 많고 아름다운 국민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국민들에게 요즘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는 또 추미애 아들은 어저께 혐의가 없음으로 나와서 죄가 없다고 동부지검에서 발표를 했고, 대검에서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하라고 지난 25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하고 동부지검에 어저께 발표를 해버렸어요. 어저께 28일이니까. 그러면 결국 항명을 했다는 겁니다. 대검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수사 이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발표를 싹 혼자 해버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정규군하고 반군하고 싸우는 나라입니까? 조직의 질서가 있어야지. 검찰은 검찰총장, 대검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법을 검찰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르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하려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지금 엄청난 반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 나갈 거야? 이 여권이 보이지 않게 무서울 정도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기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광풍도 곧 광풍이 멋지않은 광풍 보셨습니까? 폭풍, 질풍, 태풍, 해일 멈추지 않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태양은 동쪽에서 이 암흑을 뚫고 내일 홀연히 떠오릅니다. 다시 떠오릅니다. 네, 추석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추석이라도 방송은 계속 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